살인적인 물가에 은퇴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직장 다니던 시절부터 아껴서 준비해온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에 의존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스비, 전기세, 보험, 각종 세금, 관리비 등 모든 것이 줄줄이 사탕처럼 연달아 오르다 보니 이러다 파산하겠다는 걱정에 은퇴자들이 몰리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은퇴하고 나니 꼬박꼬박 날아드는 고지서가 제일 무섭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오르는 물가 때문에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는 위기감으로 은퇴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은퇴자들의 생활이 점점 처참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몇 푼 받은 연금으로 월세, 식비, 수도세를 감당하기도 벅찹니다. 결국 돈이 없어서 돌봄 서비스를 못 받고 밖에 나가지도 못한 채 고립된 삶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말로만 듣던 노후 파산이 현실로 바짝 다가온 듯한 현실에 은퇴자들이 불안감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변변한 노인복지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보니 위기감은 한층 높아집니다. 기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돈 없이 늙는 게 제일 서러운 일인데 이렇게 돈이 말라버리니 최후의 보루로 지키고 있던 집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은퇴자들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32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62살의 최모 씨는 지난달 관리비랑 가스비 합치니 50만 원 돈이 넘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몇 개 담지 않아도 10만 원은 기본이라면서 이러다가는 정말이지 파산하겠다 싶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지난 2, 3년간 올랐던 아파트 가격이 요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열풍이 불어 3억 원이던 아파트는 7억 원에서 정점을 찍고 최근 6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앞으로 불경기가 이어져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미루지 않고 바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살던 집을 남겨주고 싶었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 살아생전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아들, 딸과 상의한 후에 집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최 씨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서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007년 도입됐는데 초반에는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선입견 탓에 인기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요즘은 해마다 1만 명꼴로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 3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가입자가 좀 주춤하다가 물가가 오르고 다시 주택가격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가입자가 폭증하게 됐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누적 가입자 기준 주택연금 평균 월 지급금은 지난해 115만 6천 원이었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131만 9천 원이고 지방은 80만 7천 원이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내 집에 거주하면서 평균 월 100만 원가량은 연금으로 받는다는 얘기겠습니다. 이달부터 그러니까 2023년 3월부터 이자율 상승 등의 이유로 주택연금 신규 신청부터 연금 수령액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가령 60세인 분이 시세 9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192만 원가량 받았지만 이달부터는 184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월 100만 원 이상의 주택연금은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주택연금의 단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단점도 아셔야 주택연금에 가입할까 말까 좀 고민을 하실 때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단점은
연금 가입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높아진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택연금의 양날의 칼과도 같습니다. 가입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연금 지급액에 변동이 없는 것이 장점인 동시에 반대로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단점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점은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실제로 가입한 부동산에 거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수입을 얻기 위해서 투자용으로 구입한 주택으로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주택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점은 주택연금 가입할 때 솔찬히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보증료, 근저당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 등록 면회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대출기간 인지세, 감정평가 비용 등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로 했는데 이런저런 비용을 내야 한다면 이 또한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노후 파산에 대한 불안감과 집을 끌어안고 쪼들리며 사는 것보다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생활에 숨통을 트이는 것이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다른 은퇴자분들도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거겠죠. 하지만 집이란 것이 최후의 보루인 만큼 장단점을 잘 따져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몰려오고 있는 경제 위기를 잘 넘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돈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